네, 제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심야에 탈당 권고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은 이미 대부분 언론이 다 보도를 대문짝만하게 해서 다 아실 겁니다. 국민의 일부는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징계 내전을 벌이고 있다. 또 이런 황당한 소설 같은 기사를 썼어요. 중앙당은 배현진이를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배현진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까지 바꿔가면서 고성국을 징계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싸구려 무협 소설처럼 소설을 써서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한테도 계속 고성국 징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들이 묻고 다니나 봐요. 나 참.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고성국 당원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이 사안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을 당대표인 내가 일일이 말을 해야 하냐. 그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당대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게 장동혁 대표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제가 어쨌든 저를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보도자료라고 하는 걸 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참 정말 우선 사실 왜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견강부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를 자진 탈당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주요 내용만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윤리가 인정한 징계 사유 판단 근거라고 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사진 당사 개첩 주장과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고성국 당원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하며 이것이 자유우파의 당당한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유우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놓고 그런데 이게 저의 발언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윤리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들고 나온 게 1997년 판결인데 이 판결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행위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로 확정하였다. 이게 제가 주장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대타협, 이게 6.29 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29 선언이라는 역사적 대타협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 확정되어 있었던 노태우 후보 그리고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김영삼 총재 이 세 사람이 역사적 대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역사적 대타협을 해서 6.29 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했기 때문에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제도적 절차적 민주화로 이행할 수 있었다. 평화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평가하는 높게 평가하는 민주화의 새 주역으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평가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제 이 주장에 5.18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12.12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저는 5.18이 아니라 6.29를 얘기했는데 이 윤리위는 12.12와 5.18을 가지고 저를 징계하겠다고 한 겁니다. 저것들이 징계 사유를 설명한 보도자료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야말로 엉뚱한 짓 아닙니까? 그야말로 경강부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 정강정책 전문가도 배치된다고 하면서 당 정강정책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명시돼. 그래, 내가 바로 그 60항쟁, 6.29 선언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자들의 징계사유서에 따르면 고성국 당원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정문에 아주 충실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더러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제가 여기에다 대고 제가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86년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혀서 88년까지 2년 감옥살이 한 것까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주화 운동의 역사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 그 윤리위원들이 6.29 선언이 있었던 6월 민주화 항쟁 때 돌멩이 하나라도 들었을까요?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 중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적 의의를 폄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 노태우 후보의 수용, 그리고 김영삼 총재의 대타협에 대한 결단, 이게 어우러져서 6.29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세계가 평가하는 평화적 민주화의 새 주역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다.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해야 이 자들이 알아들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오세훈 공천배제 선동인데 이거 아주 웃깁니다. 제가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맞습니다. 그래야 공천혁명의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이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오세훈 컷오프 주장이 단독 사유였다면 경미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른 중대한 사유들과 병합되어 있으므로 징계 결정 항목에 포함하여 판단하였다. 이것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자기들 스스로 그야말로 경강부회하고 지것들 입맛에 맞게 악마적 편집을 해서 징계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뭘 징계를 받을 사유가 2개, 3개가 있다면 각각을 판단해야지. 그런데 지것들 스스로 그러잖아요. 오세훈 컷오프 주장은 경미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중대한 사유들과 병합되어 있다. 아니, 이걸 제가 같이 주장을 했다면 뭐 병합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전두환 대통령 사진 걸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을 컷오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면 병합이죠. 병합될 수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서로 다른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엮어냈어요. 오세훈이를 구하고 싶은데 도저히 지것들 머리로도 이게 결합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오세훈 컷오프 주장은 단독 사유였다면 경미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스스로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중대 사유와 병합되어 있으므로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다고?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 난이 폭력 사태 옹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난이 폭력 사태가 뭡니까 도대체? 여기서 고성국 당원은 당일이 아니고 2026년 1월 19일 며칠 전입니다. 서부 자유항쟁 1주년. 이건 서부 자유항쟁 1주년 기념행사는 서부 자유변호사회가 붙인 행사 이름이에요. 그들은 서부 자유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절대 다수도 이게 서부 자유항쟁이라고 생각하죠. 그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법원 청사 난이 폭력 사태를 75년 헌정사, 특히 사법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대 사건이라고 미화하고 사법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 서부지법 사태라고 발언하였다. 그게 징계 사유라는 겁니다. 이게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행사에 가서 짧게 마이크를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도 정치권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고 시작을 했다. 그런데 지금 봐라. 사법부가 그야말로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의 개가 되어 있지 않냐.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판결들이 나오지 않냐.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자 서울 서부지법이 말도 안 되는 이 조항을 삽입해서까지 불법적으로 영장을 내지 않았냐. 그 사법부를 비판하면은 징계받아야 됩니까?
지금 대법원과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의 개가 되어서 정말 지렁이도 못하게 밟아도 꿈틀도 못하는 이 사법부를 비판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까? 서울 서부지법 용사들은 바로 그 잘못된 사법부의 결정에 항의했던 겁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것이 바로 폭력 사태입니까? 그리고 그걸 일대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징계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그동안 사법부에 가서 잘못된 사법부 결정에 항의하고 제대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까?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거 다 징계받아야 돼요? 장동혁 대표부터? 저는 이 징계 사유서를 보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얼마나 많은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청년들이 지금도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국민의힘이 단 한 번 범죄 구조의 손길이라도 내민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을 난이 폭력 사태 주범으로 몰고 그것을 사법의 문법을 뒤집어 엎은 서부지법 항쟁이라고 얘기한 그걸 가지고서 저를 징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서부지법 영웅들에 대한 폐륜적인 막말과 모욕입니다. 이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징계 회부 이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서 공개 반박문을 내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난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서울시당이 윤리위원회가 단 한 번이라도 이제 징계 절차가 착수됐으므로 그동안 했던 주장을 좀 자제해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징계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대가리 숙이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입 닫고 있어야 됩니까? 유튜브 방송 하지 말아요? 페북에 제 입장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됩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페북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국민의힘 평당원으로서 배신자 김무성을 용서할 수 없으며 기회주의자 오세훈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게시하여 징계 사유로 지적된 모든 행위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하였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김무성은 배신자 맞습니다. 오세훈은 기회주의자 맞습니다. 저는 배신자 김무성을 용서할 수 없고 기회주의자 오세훈을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징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리위원회가 민심 위반의 구체적 현실화라고 하는 이상한 제목을 달아가지고 고성국 당원의 일련의 발언이 당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당의 핵심 지지 기반과 국민 여론의 심각한 이탈을 현실화시켰다고 썼어요. 국회의원 10명이 달려들어서 평당원 하나 죽이겠다고 하는 황당한 사건을 이것들이 일으키지 않았다면 언론 기사화 될 일도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정당사 70여 년 동안에 현역 국회의원 10명이 평당원 하나 징계하겠다고 집단적으로 린치하면서 달려드는 일이 있었습니까? 하도 이상하니까 이게 사람이 개를 문 것 같은 이상한 사건이 터지니까 언론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당의 핵심 지지 기반 국민 여론의 심각한 이탈을 현실화시켰다고요? 적어도 제가 접하는 당의 핵심 기반 책임당원들은 단 한 명도 저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용기 있게 할 말 제대로 하고 있다. 속 시원하다 그랬죠.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또 저를 징계 요청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 과연 당심을 듣고는 다닙니까? 책임당원들을 제대로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민심은 제대로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민심 위반의 구체적 현실화 그러면서 엉뚱하게 김현철이가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한 걸 들고 있어요. 아니 김현철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지금 김현철이는 문재인 때부터 그쪽으로 갔어요. 변절자예요. 그러면 김현철 그렇게 이 국민의힘 당사에 아버지 사진 걸려 있는 게 마땅치 않으면
그 사진 복사해서 민주당에 갖다 줘. 달아달라고. 어디 민주당이 달아주나 보자고. 김현철 네가 네 집에서 네 아버지 얼굴 사진 걸고 있는 거 신경 안 써. 네 아버지 사진을 민주당에 갖다 주는 거 신경 안 써. 하라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고 있는 것은 김현철의 아버지라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걸고 있는 거예요. 어딜 때라 말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권력농단이라 하던 그 30년 전에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이 윤리위가 주요 언론에 일제 비판이 있었다. 보수 진보 막론하고 하면서 조선일보 김영수 무슨 교수예요. 야, 김영수가 너네 멘토 좀 되냐? 나 정말 경향신문을 2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언론 비판의 공통적 핵심이라 그러면서 평당원 유튜브의 발언이 정당의 의사결정을 견인하는 비정상적 구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뭐 한동훈 똘마니들이 분하긴 하겠지. 이자들의 말에 따르면 일개 평당원에 불과한 고성국의 그 비판으로 결국은 한동훈이가 쫓겨났으니까 평당원 유튜브의 발언이 정당의 의사결정을 견인하는 비정상적 구조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 참 애들 많이 썼다. 나 하나 잡으려고 그야말로 교묘한 사실 왜곡, 견강부에 아예 이걸 해놨는데 너무 허술해가지고 제가 이게 정색어라고 논평을 잘 못하겠어요. 또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고성국 당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고 입당한 지 불과 1개월여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인 탈당 권유를 한다. 뭐 봐준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이것들이 제명을 해. 제명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당무위원회에서 너네 통과시킬 자신 있어? 서울시당 당무위원회. 서울시당 배현진이가 장악했다고 하는 그 서울시당 당무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당무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 탈당 권유 해놓고 나서 이것들이 뭐 엄청 봐준 듯이 이렇게 써제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징계사유서를 보고 이걸 제가 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즉각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제가 아직도 국민의힘 평당원이므로 당원 당규에 규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